여러분 프레지던트가 사장님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쵸? 사장님은 직책이잖아. 직책인데 어쨌든 사람의 직책을 나타내는 거니까 사람 명사 맞죠? 그치? 그럼 사람 명사는 기본적으로 셀 수 있어야 되지. 셀 수 있을 때 한 명은 뭐야? 프레지던트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맞지? 프레지던트라고 썼었어야 된다는 거지. 그거 안 쓰면 어쨌든 더 프레지던트라도 써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오타인가 문장 안에서? 여러분 문제상에서 오타인가 지금 이거? 문제상에서 오타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써도 괜찮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야. 자, 근데 결론은 이거야. 내가 만약에 이 자리가 네임이 타동사라는 걸 알고는 있어요. 그럼 타동사 자리에 능동이구나. 왜냐면 뒤에 프레지던트가 목적어니까. 그래서 목적을 바로 썼구나. 그래서 나는 능동의 형태, 그것도 recently랑 잘 어울리는 has pp를 썼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지. 이럴 때 여러분들이 프레지던트를 한 번은 노려봤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왜? 항상 빈칸 뒤 앞을 보는 거니까. 뒤를 봤는데 프레지던트가 셀 수 있는 명사인데 왜 셀 수 있게 안 났을까?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와야죠. 그죠? 뭔가 오타는 아닐 거 아니에요. 뭔가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있구나 라는 게 키워드가 됐었어야 돼.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으면 돼. 절대 목적어가 아니란 얘기예요. 어가 안 왔기 때문에 이건 목적어가 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어떡하라고 나보고. 그치? 그래서 여러분 앞 얘기를 봤었어야 돼. 앞 얘기 이런 말 썼었거든요. 이 미즈킴에 대해서 설명하는 명사가 동격명사절로, 명사구로 따로 나왔었어요. 예를 들면 B 회사의 former CEO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former CEO였던 미즈 킴 씨가 최근에 A 회사의 사장님으로 뭐가 됐을까요, 여러분? B 회사였는데 A 회사로 이제 바뀌었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임명을 하는 거야? 본인이 임명을 받은 거야? 본인이 임명을 받아야 되는 거죠. 주어가 동작을 받은 거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받을 수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자리 쓸 수 없는 거예요. has named. 맞아? 프레지던트 때문에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생각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했었어야 되는 문제. 그러면 was named냐 is named냐 찾는 거잖아요, 여러분. is named 쓰면 현재 시제죠. 현재 시제의 가장 중요한 건 항상성. 늘 일어난다고. 그죠? 늘 일어나는 거야. 그럼 항상 임명을 받는 거야, 여러분. 그럼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다? 임명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전달하고자 하는 거니까 was named가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프레지던트에 어가 안 붙는 게 말이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한 가지 얘기를 더 생각해 보는 거죠. 바로 name이라는 동사가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삼형식 타동사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name 플러스 A, B라고 해서 A를 B라는 자리로 임명하다라는 뜻으로 쓰는 오형식 동사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요. 그리고 그 오형식 동사 중에 이 name이란 동사는 목적격 보호 자리의 명사를 굉장히 선호하죠. 왜? 목적어가 곧 목적격 보호다라고 얘기하는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의 자리로 임명하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거든. 그치?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자리에 누군가가 미즈 킴을 임명한 거죠. 프레지던트로. 이렇게 하면 여러분 되는 거죠. 그래도 어가 안 오는 건 설명이 안 돼. 돼. 뭐냐면 여러분 관사를 쓰지 않는 무관사의 원칙이라는 거 있어요. 무관사의 원칙 중에 바로 무엇이냐면 보어 자리에 해당하는 아이와 보어 자리에 해당하는 명사를 쓸 때 동격 관계를 유도할 때에는 절대 여러분 무관사 쓴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뭐다? 프레지던트가 아니라 프레지던트를 써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였죠. 그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어떤 건지 이제 아시겠죠? 중요한 얘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틀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첫 번째는 프레지던트라고 얘기하는 명사. 그러니까 우리가 문장을 풀 때, 동사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수, 태, 시제 순으로 얘기를 하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수태 시제로 보니까 수로 봤을 때는 뭐 맞는 거고, 그쵸? 상관없고 주어와 일치가 가능하고 태로 봤을 때도 지금 보면 목적어 왔으니까 능동. 거기다 시제, 시간부사, recently 괜찮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has pp를 쓸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문제였어요. 왜 안 되는지 잘 보셨어야 되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실 우리가 많이 생각을 못할 수는 있지만 바로 뭐
셀 수 있는 가산명사, 사람명사에 어나 어니 붙지 않고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거. 이게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던져주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왕이면 한번 정리해봤으면 좋겠어. 혹시 알아? 다음 달에 또 나올지? 그쵸? 자, 이 구조 여러분 그래서 지금처럼 목적격 보호 자리에 명사를 그쵸 주로 써도 괜찮은 아이들이 여러분 있거든요. 자, 몇 가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임명하다라는 name이죠. 여러분 근데 name이나 appoint나 똑같아요. 그쵸? 임명하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또는 뭐가 있을까? name도 있고 appoint도 있고 또 내가 생각나는 거는 그치? nominate라는 동사도 여러분 쓸 수가 있어. 그치? 이런 동사들도 여러분 얘기할 수 있다. 정도 같이 한번 체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choose도 사실은 가능해요. choose라는 동사도 A를 B로 선택하다라는 뜻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주로 선택하거나 임명하거나 지명하다라고 할 때 노미네이트 동사 되게 많이 보는데 여러분 아카데미, 그쵸? 그래미 어워즈에 노미네이트 되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노미네이트라는 표현이 바로 임명하다라거나 후보로 임명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대부분 이런 의미는 갖고 있는 아이들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명사를 가져올 수 있는 아이. 그리고 그럴 때는 대개 이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와 동격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거라고 하는 것도 한 번 더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뭐다? 보어 자리에 동격에, 그쵸? 동격의 명사를 갖고 오는 보어 자리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관사를 쓰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치? 생각보다 어렵다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데 중요한 표현이기는 해요. 우리가 무관사라고 얘기하는 거 사실 잘 안 배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무관사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함께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정리해드렸습니다. 잘 봐주세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문제를 보면서 저는 한 가지 힌트를 여러분들 더 잡을 수 있는 게 있었죠. recently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를 얘기할 때 시간부사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거든요. 자, 시간부사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recently 말고 또 시간부사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또 뭐가 있지? 그치, already가 있지. 맞아. already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또 많이 쓰는 게, 저는 순이요. 저는 순 되게 좋아해요. 자, 어쨌든 순이. 예를 들면 이 세 가지를 얘기하자. 여러분, 순이는요, 곧이라는 뜻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항상 자연스럽게 미래 의미를 가져오는 게 일반적이다? 자, 근데 recently나 already는 어때? 최근에 이미 벌써잖아. 최근에 이미 벌써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쓸 수 있는 시제가 첫 번째, have 플러스 pp일 거야. 맞아. 현재 완료 쓸 수 있겠지. 그쵸? 근데 여러분 최근에라고 얘기하는 게 너 최근에 살 좀 빠졌다? 이런 얘기 하죠. 그치? 우리 그런 얘기 가끔 들으면 기분 좋죠? 자, 근데 최근에라는 말을 쓸 때 최근에라는 말이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다면 이거 쓰는 거 맞지? 근데 최근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었지? 라고 얘기해. 그러면 그거는 뭐야? 최근은 최근인데 분명히 뭐예요? 현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그쵸? 가장 가까이 있었던, 현재보다 좀 얼마 전이다 이거죠? 가까이 있었던 시제적으로 봤을 때, 시간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가까이 있는 사건의 사실을 전달하는 거잖아. 그럼 그럴 때는 어떤 시제 쓴다고 봐야 돼? 그쵸? 일반적으로 특별한 일 없으면 과거 시제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냐면 recently나 already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바로 무조건 특정 시간 부사를 시제를 가져오는 시간 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뜻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쵸? 최근에라는 뜻 때문에 주로 과거도 쓸 수 있고 현재 완료도 쓸 수 있는 거고 already 같은 경우는 사실 하나가 더 되죠. 이미 벌써라는 얘기는 지금이고 지금보다 전 또는 과거보다 더 전에 어떤 일이 벌써 일어난 거잖아. 예상했던 시점보다 더 먼저란 뜻이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예상했던 시점보다 더 먼저면 과거보다 전의 일을 얘기할 수 있어야겠지. 그럴 때 쓰는 시제가 뭐예요? had 플러스 pp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쓸 수 있는 시제가 되게 다양한 거야. 근데 우리는 보통 순위처럼 또는 예를 들면 사실 꼭 그런 건 아닌데 예를 들면 뭐라 그러죠? tomorrow. 넥스트라던가 형용사, 그치? 형용사 플러스 넥스트 플러스 명사 써서 미래적인 의미를 나타낸다거나 아니면 yesterday 이런 아이들을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뭘 하냐면 yesterday는 과거고 넥스트 플러스 시간 명사가 들어온 미래잖아 이렇게 자꾸 생각을 정리해 놓는다는 거죠. 시간부사는 여러분 이런 아이도 있고 그쵸? 순위와 같은 아이들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뜻
때문에 이 자체의 뜻이 주로 이런 특정 시제를 가져오는 것도 많아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 어떤 하나의 틀로 몰아놓으면 안 되는 게 바로 대표적으로 already하고 recently 같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already나 recently 같은 아이만 보고서 어머 특정 시제, 현재 완료 또는 과거 막 이러면 돼 안 돼? 아니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 꼭 한 번 더 정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제라고 얘기할 때 어떤 시간 부사를 쓸 때 꼭 특정 시간을 가져오는 시제를 가져와야 되는 시간 부사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그것도 내용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야. 아까 의미가 맞으면 되는 거. 그죠? 부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 때문에 이런 뜻이니까 주로 이런 시제를 쓴다라고 보는 거지 이 아이는 이런 시제랑 써야 된다라고 정해진 건 아니야. 뜻이 이러니까 주로 그래. 내용 이해되시죠, 여러분? 생각하는 순서를 꼭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 그죠?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사실 한 문제를 가지고 두 가지 포인트를 잡아드렸어요. 그게 이번 달 문제는 뭐냐면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되게 평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뭐냐면 지금처럼 약간의 한 끗 차이로 뭔가가 말린다라는 느낌? 그치, 그런 느낌이 조금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보다 좀 더 디테일한 공부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디테일한 공부라기보다는 제대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놓은 상황이 있으면 아니 프레지던트가 명사 사람인데 왜 어가 안 왔지? 이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의문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출발을 하시면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지 디테일하게 네임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자리 명사가 올 수 있다는 둥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있으면 좋겠지만 모른다고 해서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많은 건 아니란 얘기인 거죠.